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바로 어제인 12월 16일에 9.13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중산층들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사기 어려워진다고 중산층을 옥죄는 정책인 것처럼 바로 호도하는 언론들도 있는데요. 아니, 언제부터 9억 원이 중산층이 사는 가격이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작년 기준 자산이 9억 원이 넘는 경우가 10% 안팎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정책의 강력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칭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말해왔던 집값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 이렇게 강력하다고 하는지와 함께 정책의 효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8.2 대책, 9.13 대책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가계대출을 억제해도 예전보다 상승폭만 줄었을 뿐 가계대출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신축이나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의 매수세와 갭투기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국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부터 더욱 강하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선 고가주택의 경우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 무주택 또는 일부 1주택의 경우 대출 제한이 일괄적으로 40%였다면 이제는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LTV를 20%로 제한하고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14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9억까지는 40%가 적용되고 초과분 5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예전에는 대출이 최대 5억 6천까지 가능했다면 지금은 4억 6천으로 감소하면서 1억이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9억 이상 주택에는 DSR 관리까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업건별로 평균 40%까지 관리하면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은행에 능력이 같은 고객이 2명만 있다고 할 때 한 고객이 DSR을 20%만 받아갔다면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가능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평균만 맞추면 개별 대출은 40% 초과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차주별로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제한하며 비은행권은 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받는 건 역시 이제 되지 않는 거죠. 작년 6월 기준 대출상이 1%의 DSR이 314%에 달했는데 이제는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고 나중에 차익 나면 갚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투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1억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매수자들이 최소 9억만 있으면 15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15억이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팔기 매우 힘들어지죠. 즉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수요들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8.2 대책 이후 재건축 신축 아파트 같은 고가 아파트들을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이제는 이들이 가격 하락을 주도할 것이라는 뜻이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도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자를 100만원 낼 만큼의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를 통한 수익이 125만원이면 됐으나 이제는 15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1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법 편법 대출의 경우도 면밀히 잡아낼 예정이고요. 담보대출만 규제할까요? 많은 유튜버들이 말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말고 다른 곳에 투기하라는 방법도 막습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허그에서 SGI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이고요. 또 전세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를 갚지 않고 9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연장 불가였다면 이제는 즉시 회수하기 때문에 안 갚고 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세금 제도의 변동입니다. 우선 현재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3%에 불과한 현실화율을 제고해 고가주택일 경우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요. 9에서 15억 원은 70%, 15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유세를 강화할 예정이죠.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1주택이나 비규제 지역 2주택의 경우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일 경우는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를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300%로 증가시킬 예정이죠. 예시가 있는 기사를 보면 잠실 엘스 아파트를 5년 보유한 경우 올해 95만원 수준이었던 종부세가 내년 207만원으로 늘어나죠. 잠실 엘스에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까지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863만원에서 3910만원 수준까지 늘어나고요. 반대로 실수요 서민층은 더욱 배려하는데요. 1세대 1주택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연령에 대한 공제율은 10%포인트씩 높이고 공제한도도 최대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고령자가 실거주로 10년간 한 개의 주택에 살았다면 지금까지의 공제율은 60%였으나 이제는 70%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정말 실수요로 한 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중 생산활동이 끝나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들을 위주로 보유세를 줄여주는 굉장히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역시 강화되는데요. 기존에 이야기가 나왔던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적용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보유만 한 경우 혜택이 절반으로 축소되죠. 그리고 오늘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는데요. 원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를 이용해 갈아타기를 하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투기 방법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했던 조정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역시 2년간 보유해서 2년간 거주로 요건이 바뀌면서 살지도 않을 집을 투기 목적으로 전월세를 끼고 거래했던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분양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포함되기 때문에 그간 분양권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을 올려서 시세를 교란하는 것도 방지되고요. 시중에 매물을 풀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장특공제 역시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보유세 강화로 결국 다 토해져 나올 매물들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정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집값이 하락하는 효과를 보이도록 하고 싶은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단기적으로 투기해서 차익을 보려한 사람들의 경우 제외되죠. 오히려 반대로 2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내후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10% 인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집값이 오른다고 샀던 실거주가 아닌 투기꾼들은 양도세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처분해야 하니 이 매물들 역시 내년 중에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취득세 등의 혜택 역시 축소되니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늘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짐은 물론 장기 보유하기도 힘들어지도록 만들어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정책입니다. 기존 27개 동에서 투기를 선도했던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광명, 하남, 과천시,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37개 동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투기를 선도했던 지역 중 하남이 들어갔는데 성남이 배제된 것은 조금 의외로 보이네요. 앞으로도 추가 지역은 더 늘어날 예정이니 만일 투기가 더 들어가는 지역들은 마찬가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핀셋 규제라고 그동안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이렇게 주요 지역들이 다 지정되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런 상급지의 분양가가 일괄적으로 제한되면 인근 하급지들은 고분양가를 적용하고 싶어도 미분양 날까봐 할 수 없을 것이니까요. 그 외에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올해 내로 15만호가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고 11만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승인난 곳만 4만호, 23년까지 5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고 이 중 1만 5천호 이상 내년에 빠르게 모집할 계획이죠. 여기에 정비사업 심의 절차에 대한 소요기간도 최소화시킬 예정이며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및 준공업지역도 LH, SH 등이 주택을 공급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규 필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공급만 하게 되면 또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겠죠. 따라서 청약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2년으로 강화해 해당 지역 실거주자들을 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재당첨 제한을 7년으로 늘리고 그간 제재가 없었던 불법 전매를 비롯해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를 10년으로 강화해 프리미엄을 붙이는 등 시세를 교란하는 투기 수요들의 유입을 막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진행해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불법 편법 증여 및 전세 대출을 이용해 1주택을 구매하는 행위 등을 막을 것이며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바꾸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법인 탈루 혐의 없이 정밀 검증해 불법 거래 및 탈세를 막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 공시가격 및 종부세율 증가로 여력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이 버티기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여기에 양도세 강화 예고로 매물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을 선도하는 재건축, 신축 등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품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며 많은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피난처가 된 임대사업자 역시 많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 지금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점점 더 늘어날 테지만 지금 좋아라고 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과도하다 싶은 보유세는 과도하다 싶은 집값 때문이니 이 과도한 거품이 빠지고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며 충분히 감당할 만한 보유세가 될 때까지는 더 하락되어야만 하고 곧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올해 하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바로 투기 또는 급하게 실거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크게 후회할 일만 남았듯 하락세가 온다고 거품이 빠지기도 전에 들어가는 건 역시 크게 후회할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급매를 하려고 했던 투기 수요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고요. 이미 이야기했듯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충분히 가격이 빠질 때까지 관망하며 내 집 마련을 할 자금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